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213페이지 34번요. PF. PF도 매년 한 문제죠. 자, 일단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항상 PF로 보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일반 기업 금융이 있죠.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반 기업 금융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집을 이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가지고 그다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돈을 갚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일종의 일반 기업 금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와 반해서 뭐 있습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PF는 무조건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하시라고요. 자, 첫 번째 이를 봐보자고요. 현재 맨 먼저 부동산 개발할 건데 일반 기업 금융은 사업주, 즉 개발업자가 있죠. 이 개발업자 분명히 집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은행 돈을 빌려오겠다, 그죠? 항상 조심할 거 은행 돈을 빌려올 때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때 보니까 담보는 반드시 뭐죠? 담보가 뭐예요? 이 사업주의 뭐예요? 신용. 그러니까 사업주 신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부동산 등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가면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은행 돈을 갚고 남는 이익은 이 사람을 가져가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뭔가 결국은 이 모든 걸 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업주 하고 있죠.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업주가 보니까 100억이란 돈을 빌려갔지만 이 사업을 잘못해서 나오는 수익이 한 60억 정도 나오면 과연 얘한테 돈을 갚아줄 때 100억을 다 갚아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왔던 수익에 대한 대가만 갚을 것인가는 문제예요. 이 다 갚는 거에 나왔던 수익만 갚는 거예요. 다 갚아야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반드시 부족한 금액은 누가 책임집니까? 사업주죠. 따라서 모든 책임은 결국 누가 진다고요? 사업주고 돈 관리, 자금 관리 누가 합니까? 이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책임질 수 있는 소구 금융이면서 또 돈 관리, 자금 관리는 결국은 사업주가 합니다. 자, 이와 반해서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PF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업주가 뭐를 설립하죠. 뭐를 설립합니까? PF 회사를 설립한다. 근데 문제는 이 PF 회사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항상 명목상 회사인 SPCS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자기 지분을 투자한다고요. 지분 투자해서 여기 뭐 있으면 회사를 설립하면 부동산 등을 개발할 때 돈이 부족하죠. 하면 이제 뭐 있으면 여기 있는 돈을 빌려가되 자 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을 대주단, 즉 은행 연합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자 일단 여기 회사 직원이 있습니까? 직원들 없잖아. 결국은 현재는 이런 개발 사업 하겠다 사업 계획서 들고 가죠. 들고 갈 때 누가 들고 갑니까? 실제는 사업주 들고 갑니다. 누구 대신에? PF 대신에. 그래서 PF 회사 대신에 저기 뭐 있습니까? 사업 계획서를 들고 가는데 이때 중요한 건 담보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담보는 부동산 등이 담보입니까? 그거 아니죠. 뭐가 담보요? 여기. 프로젝트가. 사업의 계획성이 담보니까 이건 뭐 있습니까? 파이낸싱 금융 아니에요. 돈 빌려간다. 뭘 보고? 프로젝트를 보고. 그래서 반드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보고 돈을 빌려가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면은 여기 있는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겠다, 그죠? 그래서 빌려주는데 이때 만약 1조 정도 돈을 빌려갔다 하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돈을 가지고 이때 요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자, 다시
얘가 빌려준 건 누구한테 빌려줬습니까? 실제는 PF회사죠. 여기 직원이 있습니까? 없잖아. 이 돈을 누가 관리해야 될 거죠? 하는데 일단 얘가 얘 대신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승낙받았을 때 얘가 돈을 빌려주지만 현재 이 기업의 어떤 이 직원 등이 없으니까 이 대주단 중에서 주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 돈을 대신 관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맡긴다 뭐라고 이게? 위탁 또는 뭐죠? 신탁 계정. 같은 말이 뭐죠? 에스크로 계정. 이렇게 쓴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여기 있는 부동산 개발 등에 돈을 투자하면은 나오는 수익이 있다죠. 이 수익을 가지고 빌려간 얘한 돈을 갚고 또 이 외에 뭐 있습니다. 다른 어떤 투자자 있죠. 이런 여러 명의 투자자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돈을 갚고 남는 수익은 얘가 가져간다는 논리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특징 가보죠. 첫 번째 보니까 요 사업주 많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비교할 건 저기 있는 PF가 비교하죠. 일반 기업 금융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일반 기업 금융 모든 걸 누가 책임져요? 사업주지. 근데 이건 가만히 보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아니 일주일한 돈을 빌려주었어. 근데 이 개발이 좀 잘못되어서 나오는 수익은 6천억 정도 나왔답니다. 나오면 제일 먼저 얘한테 돈을 갚아요. 갚는데 뭐 1조 빌려주면 6천억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게 되죠. 부족한 거에 대해서 사업자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자,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얘한테 너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금융? 비소구 금융이다. 그런데 우리 보세요. 돈을 빌려갈 때 담보가 현재 뭐죠?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성 그만큼 안정성이 있습니까, 이게? 없을 것 같아. 그냥 조기 쫓아내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이 은행들은 얘한테 요구한다. 야, 이거 위험 너무 크다. 이러이러한 부분 책임진다. 내가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 부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진다. 이 말이 결국은 일정은 책임지는데, 나머지는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죠? 제한소고죠. 그럼 중요한 이거야. 원칙인 얘는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뭐 있습니까? PF는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요건 안 된대. 소구 금융 안 된다는 거야. 어쨌든 그 이외에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비소구나 제한소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첫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위험이 앞에 일반 기업 금융은 전부 누가 책임졌죠? 사업주지. 얘는 현재 뭐 위험이 이렇게 분산되는 거지. 그래서 위험이 분산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더라.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대부분의 투자, 얘를 뺀 나머지 이런 투자는 보통 뭐를 투자합니까? 지분 투자지. 위험성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크다 보면 이런 투자자는 보통 뭐 있습니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한테 요구하죠. 뭘 요구합니까? 나중에 손실 등이 났을 때 최소한 보장받아야겠다. 그러니까 너 보정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정보험에. 보정보험에 가입할 것이고 또한 야채 보니까 사업주는요. 다시 보자고요. 현재 빌려준 건 얘가 누구한테 빌려줬습니까? PF회사죠? 근데 돈은 실제 누가 갚죠? 얘가 갚는 거지. 얘 장부에는 부채 있어? 없잖아요. 장부에 부채 없지만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이게 뭐라고? 장부 이외 부채, 부외 금융이지. 그죠? 그런 결과 어쨌든 기업의 재무 구조는요. 자, 이 말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보세요. 이게 부외 금융이에요. 현재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갔어, 은행에. 네, 장부상 보니까 얘는 100억이라는 이 돈이 기재되어 있어. 얘는 현재 100억이 기재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건 장부상 없는 부채지. 따라서 이건 부의 금융이지. 그런데 명목상 장부, 재무제표상 장부상을 훨씬 더 이 기업이 우수한 게 누구예요? A에 B예요. B이지.
그죠? 장부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재무구조 훨씬 더 양호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다시 하나 더 합니다. 요때 여기 네 번째.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겠네. 현재 돈 누구한테 있습니까? 얘가 털어주고 있지. 그죠? 다시. 얘는 현재 전부 돈 누가 털어주고 있습니까? 얘가 지고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사업주가 있죠.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 난 게 파산이 나면은 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네. 어차피 보세요. 얘가 필요할 때만 돈을 다 쓰고 남아있는 돈 얘한테 있죠. 그죠? 있는 결과 얘가 파산 났어. 얘 털어내고 다른 기업 집어넣으면 전혀 하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에 영향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때 다시요. 이런 경우 있어요. 항상 이 PF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선 얘가 사업계획서를 내면요.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이 낼 게 있어. 무조건 같이 내야 됩니다. 만약에 네가 잘못한다면 너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포기각서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 이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하게 돼 있다고요. 자, 그다음 은행들은 한번 따져볼게요. 은행들은 현재 담보가 뭐예요? PF죠? 그 위험성은요, 쟤보다 커지. 담보 불안정하니까. 위험이 큰 것만 대출 금리는요? 이 말은 뭐예요? 사업만 성공되면 굉장히 높은 이익을 챙긴다, 은행들은. 역으로 말하면, 얘는 얘 입장에 뭐 있습니까? 너무 높은 금융 비용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다 볼 수 있어. 반대로. 그죠? 항상 이렇게 서로 움직이셔야 돼. 또 이렇게 이제 큰 틀을 보시면 대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얘하고 서로 비교하시라고. 이걸 자칫 그냥 그대로 함께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 빌라 짓는 집장사 있죠? 그러니까 집장사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은행 돈 빌려서 집을 지어서 분양해서 돈을 갚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모든 집장사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이와 반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PF는 보통 뭐 있습니까? 이건 대부분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아파트 질 때 아파트 사업자마다 보이지 않는 PF에서 다 있습니다. 이쯤은 실제 여기 회사가 다 지어주거든. 그렇게 이제 서로 비교하시면 대충 이게 뭔지 파악될 거예요. 자, 일단 이제 34번 가볼게요. 34번. 1번요. PF는 물적 담보 없이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말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그죠? 저기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결국은 프로젝트란 사업의 계획성이 담보가 되어서 말뜻이고요. 따라서 그 결과 있으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2번 사업성이 담보가 되면, 즉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사업의 계획성이 담보가 되며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 어쨌든 제한소구 관계없어요. 무슨 소구 금융 없으면 돼.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통과하시고 네 번째 갑니다. PF는 사업성이 우수함으로 일반 기업 금융보다 낮은 금리. 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항상 보시거나 이래 보셔야 똑같은 조건이야. 똑같은 담보, 즉 사업이 있으면요. 확실한 담보 물건이 있지. 사업의 계획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위험성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금리가 높은 거예요. 약 한 2배, 보통 2배 높다고. 자,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앞에 무조건 개발 사업주와 개발의 현금 흐름이 분리시킬 수 있어. 이 말 나면 무조건 뒤에 이 말 나와야 돼.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 안 준다. 이 말은 뭐예요? 돈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기 은행한테 있지. 개발 누가 해? 그러니까 분리돼 있잖아. 분리돼 있는 결과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35번요. 1번 PF회사와 개발업자 사이에 어떤 재무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 수용 능력이 좋아진다. 앞에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사업주는 현재 장부상 부채 없다. 하지만 네가 일을 한다. 얘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갚아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른 부의금융이지. 그런 결과 사업주는 재무제표상 부채가 없기 때문에 채무수행 능력이 훨씬 더 양호해진다. 자, 그 다음에 2번요. 2번. 핵심이 뭐야? 쭉 나있지만 자산 범위 내에서 채권 청구가 가능해. 채권 전에 사업자는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뭐지? 그걸 뭐라고? 그렇지. 비소구금융. 그지? 그러니까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었지만 나왔던 수익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행 네가 뭐 사업자는 책임 전가하지 마라. 얘한테 책임 청구하지 마라 이겁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게 말듯이. 자, 그 다음요. 예,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것은. 4번 가볼까요?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해서. 자, 봐보자고, 이제. 얘는요, 현 돈 얘한테 있지. 아, 이거부터 할게. 현재는 돈 누가 있어? 지 마음대로 주물겠지. 근데 얘는 뭐 있습니까? 돈 얘한테 있단 말이야. 그 얘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얘한테 가서 돈 탔어야 돼. 그럼 금융 자체가 간편해? 복잡한 거지. 그죠? 복잡하더라. 그래서 금융 비용도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네, 5번 이것도 꽤 중요한 말입니다. 5번은 딱 두 개 하셔야 돼. 첫 번째 요거죠. 5번은요. 사업주에 뭐 있습니까? 신용을 평가할 필요 있어? 없죠. 우린 무조건 이 PF는 오직 뭐만 봅니까? 이 개발사업의 수익성 보는 거지 얘가 조만간 망은 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기업군 중요한 건 이게 망하면 이 개발사업 전체 와야 됩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항상 돈을 빌려줄 때 얘에 대한 신용도 중요하고 이 개발사업의 수익성 둘 다 검토한다 분명히. 첫 번째 할 게 뭐냐? 일반 기업 금융은 사업주의 신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PF는 사업주 신용이 필요 없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뭔가 하면 사업주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정보의 신용평가 비용이 뭐합니까? 절감된다라. 왜? 앞에 있는 일반 기업 금융은 사업주의 신용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개발사업의 수익성 둘 다 검토하지만 오직 PF는 이 사업주의 신용평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신용평가 비용만큼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PF는 매년 이 자체가 딱 한 문제를 무조건 시험 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 하시고 이제 7편 갑니다. 자, 7편에 216페이지 1절 항상 관리가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1번부터 15번까지 묶어. 1번부터 15번까지 묶어서 뭐 있습니까? 한 문제.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6번부터 32번까지네. 32번까지 한 문제.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쉬운 거고 요번 시간 하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관리와 마케팅은 무조건 각각이 매년 한 문제 딱 정해져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 첫 번째. 관리에 공부할 건 한 4개 정도만 공부하세요. 자, 첫 번째. 잘 묻는 게 아닌데 혹시 관리 개념을 딱 물으면 요거 한 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 하나 물어보자고요. 자, 우리 집을 사가지고 그 다음 뭐합니까? 5년 후에 그 다음 뭐하죠? 처분하죠. 근데 우리 관리라는 것은 집을 사기 전부터 합니까? 집을 산 후부터 합니까? 산 후부터. 반대로 뭐 있습니까? 예, 처분해도 관리합니까?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던 관리라는 것은 취득과 운영까지만 관리지. 절대 지문상의 처분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처분은 관리가 관계없다고. 또한 두 번째 관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자, 기존의 성질이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거요. 관리.
변화하면 이건 개발. 응? 그죠?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관리이다. 그래서 항상 요 두 개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최근에 여기 있는 요 지문 가지고 장난쳤던데 문제에서 한번 봐볼까? 자, 이게 유지란 말로 장난친 적이 있는데 일단 뒤에 좀 이따 제가 문제 풀면서 봐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절대 관리란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분이라는 개념 쓰지 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용성을 높여줄 목적. 유용성. 이렇게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참고로 지금 쓰고 있는 관리사라는 것은 빌딩 관리사입니까? 주택 관리사입니까? 응? 무조건 빌딩이야, 빌딩. 한국에 도입되어 있는 관리사는 결국은 뭐 빌딩 관리사일 걸 가져간다고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딩 관리사장의 주 업무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어떤 업무 합니까? 빌딩. 큰 빌딩에 있는 관리사장들 주로 어떤 일 합니까? 하면서. 응? 꽤 많잖아. 제일 큰 게 잡상인 검지야. 그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직원들 관리하고 또 뭐 있습니까? 임차인들 관리하죠. 근데 실제 핵심은 뭐니 이겁니다. 주택관리사는 절대 뭐 있습니까? 건물 주인의 대리 역할이 아니야. 주택은, 아파트 관리사는. 근데 빌딩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그 건물 소유주 대리인 역할. 이 말은 뭔데요? 임대차 계약 누가 한다? 누가 한다? 주인 대신에 예, 관리사 하는 거지. 그런 이제 맥락을 좀 알고 있으라고. 그래야만 이 내용을 쭉 흘러갈 수 있어.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합니까? 좋다고 하면 주인하고 빌딩 관리사랑 어떤 협상하기 되죠? 너 업무 어느 범위까지 할래? 이 범위를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좋다는 건물 관리만, 즉 시설만 관리하라는 거야. 아니면 임대차 관리하라는 거야. 영역을 딱 정해준다 이걸 벌써. 그 영역이 3개 있어. 첫 번째 보니까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우리 마치 주택관리사처럼 뭐 있으면 시설만 관리하라. 아니면 내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자산 관리하라. 아니면 뭐 있습니까? 임대차란지 이런 것까지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 밑에 있는 요건 사람마다 보는 시에 약간 차이 있으니 그냥 넘어갑니다. 항상 물으면 요 두 개 묻는다. 두 개. 물었을 때 단지 뭐 있습니까? 이거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시험 되는데 간단해. 무조건 얘는 뭐뭐 관리한다. 우리 아파트에 주택관리사 있죠. 그런 사람 주로 어떤 업무합니까? 시설만 관리하지. 그러니까 얘는 주거장치 뭐 나와야 돼? 네, 요 말만 나오면 되겠네. 뭐 시설을 어떻게 한다 이 말만 나오면 처음에 시설 관리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죠? 거꾸로 자산관리. 자산관리 뭔데요? 주인이 갖고 있는 돈을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 빌딩 관련돼 있는 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하면 뭐 있습니까? 뭐 수익이다, 비용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매각, 그다음 매입, 뭐 이런 하자, 보수, 몽땅 다 관리해 주는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자산관리라고. 밑에 있는 임대차 관련 거 시험 낼 수가 없어요. 왜? 보는 사람한테 시각이 약간 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버리시라고.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라는 것은 사실 뭐 있습니까? 기술적 업무도 있고 경제 업무도 있고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중요한 게 기술과 경제와 법이 있으면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만약에 수익과 비용이다 무슨? 경제, 계약이다? 법, 시설이다? 네, 그러 가시면 돼, 가볍게. 다만 좀 조심할 게 뭐 있냐? 보험에 가입하더라. 왜 가입합니까? 화재보험 왜 가입합니까? 불났으면 보험에 가입하면 이거 원상 회복할 수 있지, 그지? 이런 것들 일종의 뭐 있습니까? 기술관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조심할 건 경제관리에서 물론 수익과 비용 전부 다 경제관리 속에 포함되겠지만 인력관리도 반드시 뭐요? 경제관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하라고. 나머지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좋다. 관리 3방식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누가 합니까? 관리는? 옛날에 보니까 주인이 직접 하지. 여기 무슨 관리? 자기 관리 또는 자가 관리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맡기지, 혼합이지, 그 다음 전문가를 맡기는 거죠. 자, 항상 물었을 때 우리 이 세 개 중에 주로 어떤 관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응? 자가입니까? 위탁입니까? 혼합입니까?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은? 제일 깔끔한 게 뭡니까? 물건마다 달라진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뭐를 보는가? 이 말은 이겁니다. 소규모 건물 딱 나와서 뭐 해야 돼? 그렇지. 그죠? 대형 건물 나와서 무슨 관리? 요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묻는 게 자가와 위탁에 뭐 있습니까? 장단점 묻는 거죠.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가정을 둡니다. 물론 이때 좀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걸 혼자 주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종합적인 서비스 가능하죠. 왜냐하면 주인 모든 통작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서비스 가능,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가 아닙니까? 주인이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 빨라. 그죠? 또 건물의 에어정신 굉장히 좋아. 협동정신 좋단 말이야. 근데 이건 기본 알고 있다 가정을 두고요. 자,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그런 내용 쭉 연결하셔야 됩니다. 네, 단점 중에 제일 큰 단점 두 개 있어. 첫 번째, 아무리 주인이 하다 보니 그만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결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인사 정치가 심해. 심하죠? 자, 그 다음에 매너리즘. 안일하에 빠지기 쉽죠? 그죠? 자, 항상 얘 반대가 무조건 위탁이야. 그러니까 얘 장점 없고 얘는 단점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 단점, 요 장점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탁관리의 가장 큰 장점, 요거지. 없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안일하, 즉 매너리즘. 타성화를 할 때 뭡니까?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잘 보셔야 돼. 이건 방지는 얘 장점이야. 타성에 빠지기 쉽다 싶으면 이건 얘 단점이야.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 가장 시험 많이 넣으면 뭐냐? 주인은 본업에 뭡니까? 전념할 수 있다. 이걸 제일 시험 많이 내는 거죠. 그죠? 그다음 전문성이 더 좋다. 효율성은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아무튼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이건 위탁 관리고. 단점은 가장 큰 단점 종합적인 서비스가 잘 안 된다. 두 번째 인사이동 많죠. 그죠? 매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게 있어요. 위탁의 가장 큰 단점은 이윤에만 치중되면요, 이 서비스가 개판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단점이 있고, 혼합 관리는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리 활동. 이 말은 관리사가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엄청난 많은 업무가 있는데 우리 보통 통상 책에 5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다 보지 말고 딱 2개만 하시면 돼. 임대차 활동과 유지 활동. 자, 첫 번째 분명히 관리사가 임대차 활동을 할 수 있죠. 임대인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차 활동할 때 제일 먼저 빈집 생겼네. 그럼 광고하지. 임차인 들어왔어 이제. 완전 임차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임차인 선정이 되죠. 이때 선정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선정 기준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것인데 주거용은 주로 뭘 합니까? 뭘 따집니까? 옆집과의 관계 아닙니까? 옆집 맨날 싸우면 이거 조만간 얘도 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집과 인간관계, 유대성을 고려할 것이고 매장은 뭐가 중요합니까? 오케이, 수익성. 사무실 또는 공장은요 뭐를 고려합니까?
각각 있는 사무실과 공장마다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 사무실에 가장 적합한 임차인을 모집하겠죠. 자, 선정했어요. 이제 임대차 뭡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주거는 무슨 임대차? 무조건 총 임대료. 그죠? 총 같으면 조죠? 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은 나왔던 수익에 해서 몇 프로? 비율 임대차. 그 다음에 사무실, 공장은 뭐 있습니까? 네, 순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혹시 우리 책도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있죠? 순임대에서 1, 2, 3차가 뭐냐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뭐 미국식에 있는 내용이지 한국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지금 이 책을 이 관리 파트를 외국에서 뺏겨온 건요. 미국에 있는 빌딩관리에서 책이 있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책을 뺏겨왔는데 1차가 뭐니 2차가 뭐니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요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지 활동이 있어. 이 건물을 현 상태에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3개 있죠. 매일매일 청소하겠다. 일상적. 하자 발생 전에 하자 제거한다. 예방. 하자 발생 후에 하자 제거한다.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여러분들의 예방에다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시라고요. 여기 한 문제야. 지금까지 관리를 빼놓고 시험을 낸 적 없어. 관리는 반드시 문제, 난이도성이 항상 학급이에요. 무조건 내 걸 가져가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풉니다. 뭐를 제가 먼저 하는가 하면요. 요거 할 거예요. 1번에 2번부터 시작하세요. 2번부터. 1번에 2번 보시는데 잠시 관리란 나 있죠? 여기 보세요. 다른 거 절대 보지 말고 그 질문서는 요거 있냐 없냐 확인해. 있어? 처분 있냐 그게? 없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에 거기 뭐 있으면 3번 갑니다. 관리에 대한 필요성 나오지. 누구 때문에 필요하다 나오죠. 무조건 맞는 거. 이 틀린 말 못 내 이건. 다 보는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건 나오는 순간 바로 통과다. 통과. 자, 일단 그래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게 뭐냐. 지금부터 이거 할 거예요. 2번. 문제 2번 갑니다. 자, 문제 2번 보니까 첫 번째 잠시 여보세요. 요거 묻는 거예요. 나왔을 때 이 법률적 측면 나오지. 그 뒤에 주구장창 법 관련된 말 나야 되지. 이 말은 절대 경제나 기술 관련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2번, 1번 가볼게. 2번부터 할게. 법률적 측면 뭐 나 있어? 법 나 있지. 그건 통과. 그 다음에 3번은 좀 따고 그 다음에 2번. 경제 나와 있습니다. 뒤에 뭐 수익이란 이런 말 나와 있지. 그건 경제.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위생설비 보안 보증 기술입니다. 자, 문제는 거기 있는 3번이 문제인데 잠시만. 우리 감가란 게 3개 있죠. 무슨 감가 있지? 껍데기 문제 있어. 물리지. 내부 문제 있어. 기능. 외부 환경 문제 있어. 경제. 3개요. 그러면 분명히 보세요. 여기서 하자가 있는 게 기술경제법이 있는데 우리 거기 두 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 뭐 있습니까? 감가하고 기능적 감가 있지. 이건 원래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 기술 속에 포함된 거예요. 기술 속에. 그래서 물리란 말, 기능란 말 항상 뭐 있습니까? 기술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거 마시면 돼요. 따라서 일단 거기 뭐 있습니까? 3번이 그 말이에요. 3번이. 기능적 하자, 물리적 하자는 오직 뒷말 다 필요 없이 이건 기술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말이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3번 가볼까? 계약은 무슨 관리지? 계약법이지. 그죠? 뒤에 인력과 회계는 경제 아닙니까? 그죠? 이래 장난쳤어. 그러면 자 마지막 정리. 요걸 통해서 자 1번에 1번 정리해.
1번에 1번. 자, 1번 정리하셔야 돼. 하나인데, 자, 여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 요거 중에 어떤 걸 중요하셔야 됩니까? 관리사는? 응? 어떤 걸 중요하셔야 돼? 답이 1번에 여기. 그 답이야. 응?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복합 개념, 종합적 측면을 고려한다. 이 말이 말뜻이. 됐죠? 그럼 정리할게요.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어떤 애들이 누구 집 자식이냐 묻는 거 하나. 고려할 때 모든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래 하시면 돼. 여기서는 다란 말이야, 문제에서. 얘는 항상 뭐 장난친다고. 그지? 이거 마시면 된다고, 문제 풀 때. 자, 다시 문제 3번 갑니다. 예, 3번에 보니까 이게, 예, 26회 올려놨던 건데, 자, 첫 번째 1번, 이제 풀 수 있겠네. 잠시 확신을 먼저, 요걸 제가 먼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3번에 2번하고, 잠시 3번에 2번과, 오케이. 8번 가볼까? 8번부터 문제 할게. 문제 8번. 각각을 독립해서 먼저 보고 나중에 전체 하나 묶어보죠. 자, 8번에 1번 갑니다. 관리에 대한 영역으로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영역이지. 영역은 자산관리와 시설관리,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부동산 관리, 즉 임대차 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얘들은 저는 중요한 건 잠시만요. 요거 묻는 거요.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 집 자식 묻는 거요. 그럼 첫 번째 가장 핵심. 자, 8번에 3번 가자고. 앞에 무슨 관리? 뭐 나와야 돼? 무조건. 시설 나오면 끝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2번. 8번에 2번 갑니다. 8번에 2번처럼 나오면요. 자산은 무조건 돈이에요. 돈. 수익과 비용, 매각, 매출, 영업수지. 이런 전부 다 자산관리라고. 그래서 핵심하고 뭐 있으면 뒤에 보니까 가치정진이지. 물론 더 중요한 건 소유주의 부의 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싸고 수익이 높은 주가 아니고 곧 부의 극대화인데 이렇게 묻는 걸 다시 4번. 8번에 4번요. 이건 좀 야비한데요. 어쨌든 포트폴리오 관리, 위험, 리스크 관리 이런 건 좀 뭐 있습니까? 자산 관리인데 설비는 이건 시설. 그지? 그렇게 보시면서 자, 요걸 가져봤으면요. D장 한번 더 가볼까? 네, 문제 9번 갑니다. 문제 9번. 자, 9번에 보니까 시설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거 나있지. 나오는 순간 잠시 해보세요. 그걸 자꾸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얘는 항상 누가 비교한다. 얘하고 자산관리하고 돈하고 비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내용을 딱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왔던 게 뭐 있습니까? 2번처럼 위험관리 있지? 이런 게 자산관리, 리스크관리.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실 자산관리는요. 궁극지 목적이 뭐 있습니까? 다시 빌딩 이 건물 주인이 빌딩 관리사 왜 둡니까? 왜 두냐고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돈 벌 목적 아니야? 주인이 내가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 있는 빌딩에서 두니까 돈은 더 들어가, 비용은 들어가지만 걔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빌딩 관리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소유재 부여 극대화야 사실은. 그래서 거기 있는 자산관리 결과 뭐 있습니까? 소유주한테 부여를 극대화시킨다. 이 말은 위험은 최소화시켜줘야 되지. 그죠? 또 집을 살 때는요, 싸게 사고, 팔 때 비싸게 팔고, 그죠? 또 어쨌든 임대 수입을 높여주고, 또 공실률 적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산관리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근데 그렇게 포괄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요. 네, 문제 3번. 217페이지. 1번 갑니다. 무슨 측면? 뭐 뒤에 뭐 나와야 돼? 법 나왔지? 맞는 거지?
2번 무슨 관리? 그 뒤에 뭐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핵심만 따라가시고 글자 한 개 한 개 목숨 걸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문제 풀어야만 이게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정확한 개념 파악되는 거지. 자꾸 뭐 그 안에 있는 글자에 대해 자꾸 따라가면요. 나중에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좀 미안한데 이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중개사는 워낙 법 조문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자꾸 말을 장난치는 거지. 얘는 말을 장난칠 목적이 아니라고. 다만 컨트롤 자체 어디 속에 포함될 게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안에 내용 글자에 자꾸 목숨 걸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기관리는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이 좋죠. 오석일 좀 빠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딱 보니까 일정 비율로 임대를 책정하네. 무슨 임대차? 비율임대차. 그죠? 자, 5번. 물리와 기능적 하자, 감가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기술적 측면. 그죠? 이렇게 자꾸 크게 움직이시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4번 통과는 4번은 단지 한 개 딱 기억하죠. 4번은 1번. 절대 여러분들은 경계청량이란 말 나오지. 이건 저 경계청량 기법이 기법. 청량 기법은 곧 기술적 측면 아닙니까? 저 경계청량 무조건 기술적 측면이다. 이건 아시라고요. 자, 뒷장 갑니다. 문제 5번 갑니다. 자, 문제 5번에 자가관리에 대한 장점 해당되는 거 1번. 본업에 충실할 수 있다. 위탁이지. 보안 및 기밀 유지 좋다. 이건 자가지. 3번은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다. 위탁 장점. 제사 참모 체계 단순할 수 있다. 위탁의 장점. 효율적이다. 무조건 위탁 나야 되지. 자, 6번도 해보시고, 자, 전 넘어갑니다. 7번으로 흘러갑니다. 7번으로. 자, 자가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죠. 또 책임 소재 명확합니까? 명확하죠, 그죠? 무조건. 위탁관리도 책임 소재는? 위탁관리. 명확하지. 다음은 호남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어사 능력, 지휘 통제력 강화돼 누가? 자가가. 그 다음에 업무 처리 빠르죠? 3번 갑니다. 전문성 딱 나는 순간 누구? 위탁. 자, 4번 갑니다. 전문성을 통해서 나와있죠. 얘도 뭐 있습니까? 위탁은 조심할 건 대형, 소형? 대형.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요. 자가와 위탁에 대한 장점을 취할 수 있지만 잘못되면 양방식의 단점이 노출될 수 있죠. 자,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자, 쭉 넘어가 10번으로 일단 흘러가 보자고. 10번으로. 자, 10번에 1번 갑니다. 자, 잠시만요. 잠시. 요것까지 시험 낼 수 있어. 무슨 말인가 이 말 아셔야 돼요. 조임대란 말과 순임대에 대한 개념을 가끔 낸다고. 그럼 조임대 이거 아닙니까? 총임대는 임대는 순수한 임대 플러스 뭐요? 관리비를 보통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필요경비.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임대, 총임대는 필요경비가 포함된 임대지. 그죠? 순임대는 필요경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 차이라면 항상 시험 나면. 그래서 만약에 조임대에 대한 개념 나오거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이란 말 써야 되고, 순임대는 뭐 필요경비가 필요경비는 별도 계약은 별도 계약한다 이 말은 포함 안 돼 있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개념 파악하시라고. 혹시 개념 묻거든.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요. 자, 일단 거기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1번, 10번, 1번. 그래서 총 임대차 나 있지. 나오는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운영경비, 필요경비가 포함됐다 하면 된다고. 2번 가볼까요? 자, 유대성은 누구지?
옆집과 관계, 주거지. 자, 3번 갑니다. 공업용은 쭉 일정한 비율 나 있지. 비율 밑에 누굽니까? 매장. 4번 보세요. 항상 순수한 임대료만 임대 제공하고 지불하고, 예, 그 외 영업 경비는 사전 협상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건 누구? 순임대.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 공장 등이 있더라. 그 다음에 5번은 적합성은 누구죠? 사무실, 공장이지. 그죠? 주거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유대성을 고려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고려 보시고 이제 쭉 넘어갑니다. 예, 어디 보는가 하면요. 11번에 4번 가자고. 11번 한번 쭉, 14번. 13번 쭉 한번 풀어볼까, 이제? 자, 14번에 1번 갈게요. 기술적 관리, 그 다음에 계약 관리 포함되어 있는 법률 관리, 인력 관리, 경제 맞습니까? 맞죠? 그죠? 2번, 이제 정리해보세요. 자, 2번 OX. 쭉 풀어보세요, 이제. 맞아요. 자, 다시 2번 보니까 통제 권한 강하다. 기밀 좋대. 이건 누구? 자기. 그 다음 관리 효율성은요. 위탁. 타성화되기 쉬운 건요. 자가. 얘가 틀렸네. 그죠? 3번 갑니다. 주거인은 무슨 임대? 주거, 조임대, 매장은 비율, 사무실은요. 순임대.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지금 제가 4번 하고 할 목적이야. 무조건 유지 관련 오직 포인트는 전부 다 예방관리예요. 예방. 사전적,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적 유지 활동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봐보자고. 정기 점검은 일상과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예방과 그 다음에 대형 세계 있는데 그 중에서 비용 등이 절감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훨씬 더 적은 게 뭐 누굽니까? 예방이다 하는 거죠. 노래하시고요. 자, 나머지 내용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15번. 이 건물의 내용, 빌딩의 내용 연수는요. 이게 우리 과거에 보면 15회 이전까지는 가끔 가다 시험 냈어요. 거의 이런 거 시험 안 냈거든요. 안 내는 보니 최근에 뭐 있습니까?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이런 거요.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요 관리 있는 요 내용 있죠. 이러한 내용이 매년 딱 한 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27회입니까? 맞죠? 네. 이걸 갖다 26번 냈다 생각해봐. 낼 거 뭐 있냐고. 그래서 약간 조금 틀어서 저쪽에 갔다고. 같지만 사실은 답은 계속 이쪽에 움직인다고. 응? 자, 이 빌딩의 내용 연수는 사실 이런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내용 연수, 즉 이게 사이클인데 사람처럼 태어나서 성장해서 나중에 노후화돼서 이제 죽는 그런 단계예요. 마찬가지 빌딩도 맨 처음에 건물 지어서 신규 건물 쓰고 나중에 약간 노후화되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고지 이 순서가 보니까 전 개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노후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완전 폐물이 있지만 이 순서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또 절대 시험 날 때 이런 거 시험 내면 안 된다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이 건물 안 지은 거 아니야. 전 개발은 뭔데요? 빈 땅이 있어. 이 땅에 몇 층 건물, 어떤 용도의 건물 지어줄까? 타당성 등을 분석한 곧 2단계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더 이상 쓸 수 없는 단계죠. 쓸 수 없는 단계거든요. 이런 건 시험 낼 수가 없는 거라고. 오직 일관성 있게 여기 세계에서 시험 나오게 돼, 항상. 그러면 신축이 뭐냐? 신축이 이거죠. 타당성 분석하니까 타당성 이때 이제 건물 짓는 거지. 건물 지어서 건물이 완성되고 약 한 2년까지 2년까지. 건물 완성되는 2년까지를 신축 단계 본다고. 그러면 이 신축 단계는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개. 주로 시험 나올 게 뭐 있냐? 물리적 유용성이. 물리, 껍데기. 껍데기에 제일 좋은 게 언제입니까? 금방 진 거지. 그래서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가 신축이다.
근데 나 같으면 이딴 것은 안 내고 있죠. 네? 이런 거 내겠다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신축 단계는 사전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엄청나게 많더라. 이런 장난치겠어, 나 같으면. 무슨 말이냐? 최초 설계 도면과 건물 완성돼서 그 도면 항상 같습니까? 대부분 다 틀리지. 그죠? 그런 걸 훨씬 더 시험 내는 게 더 낫다고, 이거는. 자, 신규 건물 지었어, 이제. 새 건물 이용되는 거요.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예, 첫 번째, 새 건물로 이용되지 어느 정도 모든 게 다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효용 가치적,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이 최고인 게 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있죠. 더 중요한 말은 뭐냐? 사실 이거요. 이때는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단계다. 즉, 이 말 뜻이 뭐 있습니까? 건물의 전체 사용 연수가 결정되는 시기, 영향을 주는 시기다. 무슨 말이야? 이때 관리를 잘 하고 못함에 따라 이 건물의 전 내용 연수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다고, 이게. 자, 이제 노후화 단계가 이 건물에 서서히 노후화된 거지. 이때는 뭐 있습니까? 하자 보수 비하고 건물 가치 중에 누가 더 크겠습니까? 더 크겠지. 하자 보수 해요. 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건물에 점점 노후화된 거지. 집값은 떨어지면 낮은 수준의 임차인이 뭐 있습니까? 유입될 것이다. 이런 게 중요하고, 나 같은 이런 거 시험 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조항을 준다. 삽입한다. 무슨 말이야? 너 임대 들어왔지? 중간에 내가 비록 임대 기간 남아있더라도 내가 건물 다시 짓겠대. 그럼 무조건 나가라는 거야. 그래야만 나중에 하지 않은 생기거든. 그래서 이런 세 개 특징만 딱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그래 본다면 뭐 크게 물으시면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23페이지 15번 문제 갑니다. 자, 1번 가자고. 1번엔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첫 번째 말이에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은 반드시, 자, 잠시 우리 감가 3개 있지. 물리, 기능, 경제지. 건물과 부지 부적응, 즉 대지 면적 5만 평이야. 건평 10평이야. 어울립니까? 이거 무슨 감가? 무종 기능이야. 우리 학원의 가장 큰 맹점 뭐 있으면 주차장 부족하지. 이 무슨 감가요? 이것도 기능. 네? 그러니까 항상 건물과 부지란 말 딱 나눈 순간 무조건 기능 감가야. 그러면 기능 감가는 다시 기능 감가는 기술, 경제, 법률 무슨 측면? 기술.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2번 주변 환경 나이스, 환경, 경제관까지. 그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 양원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단계의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 이 말은 건물의 관리 상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묻는 거예요. 무조건 안정단계야. 그래서 네 번째, 건물 구조 설비 등이 뭐 있어? 악화된 단계, 노후 단계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있죠. 이런 시험 내면요, 이딴 거 안 내고 이런 거 내겠다고. 이런 거. 이런 게 훨씬 중요하거든. 쓸데없이 그런 말 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자, 재무회계 등은 위탁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직접 하겠대. 짬뽕에 쓰이고 무슨 관리? 혼합관리. 요까지. 그래서 요까지 묶어서, 무조건 다 묶어야 돼. 묶어서 한 문제.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마케팅 할게요.